우리가 흔히 영웅하면 성별상으로는 남성을 떠올리는 것이 상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그러면 여성이 영웅으로서의 자격이 부족한지 우리가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이제 간략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 사진은 유관순 열사이신데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유관순 열사가 영웅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사진은 그 영국의 그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인데, 나이팅게일은 전쟁 상황에서도 그 간호사로서 그 위험한 상황을 극복하고 수많은 병사의 생명을 이제 그 구해내는데 큰 역할을 했죠. 전쟁 이후에는 그 영국의 그 의료 개혁에 앞장서서요 상당히 많은 진전을 거두어서 아마 여성 영웅의 대표적인 그러한 분으로 이제 인식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그 논문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왜 여성들이 영웅으로서 이렇게 소외되었는지 그런 점을 간략히 한번 살펴보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그 논문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왜 여성들이 영웅으로서 이렇게 소외되었는지 그런 점을 간략히 한번 살펴보면요. 자, 논문의 출처는 그 앨리슨 고설스, 메리난, 파커, 시피로, 슈타인이라는 6분이 2019년도에 발표한 The Morphosis of the Hero라는 그런 논문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웅의 변형이라는 논문일 텐데요. 자, 이 논문에 의거하면 일단은 그 영웅의 여행이라는 거는 변형이 핵심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정신적으로 태어나고 죽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더 큰 삶으로 재생을 하는 과정이 바로 변형 여행이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평범한 개인은 영웅이 된다라는 그 캠벨의 내용을 먼저 이 6분의 연구자들의 논문에서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성에게는 이러한 변형 여행의 모형이 직접적으로 부여가 되지를 않아서요. 상대적으로 여성들은 영웅으로서의 지위가 이제 소외 현상을 겪게 되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이제 여성이 소외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살펴보면, 여성이 영웅으로서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통과 의례라는 내용을 가지고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남성에게 통과 의례가 더 많이 이제 부여가 됐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성년식 같은 게 대표적일 텐데요. 여성에게는 공식적인 제의 행위가 없이요, 그냥 여성은 자연스럽게 이 여성 성인 여성으로 이제 변화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 전통적인 잘못된 관념으로 인해서 이 통과 의례라는 측면에서 뭔가 고통을 통해서 변형될 수 있는 과정들이 이제 도외시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생물학적 차이에 의해서 그 여성을 그 영웅의 지위에서 다소 이제 떨어뜨리는 경우가 이제 나타났는데, 생물학적인 차이라 그러면 여성의 경우는 생리, 또 임신, 출산, 수유 등을 거치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즉 이제 어떤 생물학적으로 변형이 된다. 그러므로 여성의 경우는 남성들과는 다른 그 변형의 루트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과거의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했고요. 이는 결국에는 그 젠더의 그 성별 간의 그러한 역할 차이를 이제 부여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생물학적 차이 때문에요, 다른 변형의 임무가 부여가 되어 있다. 즉 자신들이 변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변형시키는 이 임무만이 이제 부여가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양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과정을 통해서 그 아이를 성인으로 변형시키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그 아이가 바로 성인으로 변형되는 영웅의 여행을 떠날 수가 있게 되는데, 여성의 경우는 이제 그런 점에서는 직접적으로 그 여행에 참여하지는 않는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였고요.
또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뭐 가정 가사일 있죠. 그 대표적으로는 뭐 밀을 빵으로 변형한다고 되어 있는 것처럼 음식을 조리하고 뭐 이런 것과 같은 역할이 오히려 여성에겐 더 적합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함으로써 남성들이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그 여행을 통해서 영웅으로 변모할 수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여성의 경우에는 그런 역할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제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게 이제 이 6분의 연구자들이 발표한 논문의 그 주요 요지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6분은요, 여성도 충분히 영웅의 여행을 이제 떠나고 그를 통해서 영웅이 이제 되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성은 변형의 주체이다. 다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을 변형시키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을 아이를 통해서 하는 것과 같이요. 다른 사람을 변형시키는 것과 변형시킬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이제 변화를 일으키는데요. 그 변화는 크게 남성의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뭔가를 짓고 고치고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 낮은 수준의 그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행위로서 이제 영웅적 행동을 이제 설정을 했다면은, 여성은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변화를 촉발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 여성이 남성들보다 다른 각도에서 영웅으로서의 자질은 더 많이 부유하고 더 많이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분의 논문에서는 그 크리스탈 허이트라는 분의 그 논문을 인용을 하면서요. 이 허이트라는 분이 그 논문 속에서 여성 정치 지도자가 더 많은 변화를 유도할 수가 있다, 남성보다는. 예를 들면은 생활이라든가 또 교육, 의료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더 많이 여성 지도자가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 여성 지도자를 연구해 봤더니 그 평화 협상 있죠. 평화 협상을 벌일 때에는 남성 지도자들보다 더 성공적이었고, 또 그런 면에서 보면은 또 더 민주적이었다. 따라서 여성은 윤리적 측면에서 남성보다 더 그 높은 그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윤리적인 가이드라인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적인 문제만 따져보더라도 여성들이 훨씬 더 법을 더 준수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선활동 같은 경우에도 여성의 참여율이 남성보다는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고, 또 그러면서 어떤 성공을 거두었으면 남성들이 조금 과시하고 과장하는 면이 좀 있다면, 오히려 여성들은 조금 더 이제 겸손한 면이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여성도 충분히 영웅으로서의 이제 지위가 있는데, 전통적인 그러한 잘못된 관습으로 인해서 여성 영웅이 사회에서는 이렇게 홀대받았다라고 이제 이 6분의 연구자는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이제 공감할 수가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느끼는 것처럼 영웅은 여성과 남성이라는 어떤 성별의 차이로 인해서 구별된다기보다는 역할의 차이는 상당히 존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영웅은 여성이건 남성이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웅을 정의하는 방식을 우리가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물리적인 힘만을 가지고 그 어떤 영웅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보다는, 물리적 힘과 또 그것과는 조금 더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정신적인 힘도 영웅의 어떤 큰 특징이라는 점을 우리가 한 번쯤은 되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